조용히 보지 마. 자네한테 제일 좋아할게. 땡큐. 하고 이거를 저번 시간에 너무 늦게 내는 바람에 내가 위에다가 뭘 쏘는 거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봐봐. 아이씨 망했어 이거. 이게 된 거야 이게. 단기도 망했어. 이게 뜨거뜨거 해볼 때가 있어 이게. 내가 그 전에 하고 그리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대소문자 구분 안 된 것부터 해가지고 어떤 애들은 한글 틀리고 소문자가 대문자보다 더 크고 조금 길다 싶으면 못 적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화가 나냐. 그래서 지금 조금 결과가 실망스럽거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할 거야. 무슨 말이냐?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해볼 테니까
그때는 좀 잘 적을 수 있게끔 좀 해보자 이겠지. 다음 주 수요일에 자기가 틀린 것들 내가 적어놨지. 거기다가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도 내가 이렇게 그 가로로 쭉쭉 그어놓거나 좀 약간 이렇게 뒤로 갈수록 작아지면 그런 표시를 해놨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주의를 해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했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봐요. 자, 이제 우리 그 68페이지. 자, 물질의 특성. 여기 이 하강 부분에 물질을 분류하거나 물질의 특성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 했었고,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은 순물질하고 혼합물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여기 밑에 그래프 나오거든. 요 그래프 봐야 돼. 요 그래프를 보면 제일 밑에 두 개가 있는데, 이 순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 뭐 어는 점 이런 게 일정하단 말이야. 요거를 1학년 때 배워. 나중에 이제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배울 거야. 그러니까는 이 생태 변화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 그때 이 순수한 물질들은 어떤 특정한 점들이 일정하게 나타나. 그래서 만약에 물을 끓인다 그러면은 뭐 100도씨 정도에서 쭉 일정해지는 그래프를 주고, 왜 일정해지느냐라는 걸 갖다가 학교에서 배우면 뭐라고 나오냐면 상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뭔가를 하면서 가해진 열 에너지를 자꾸 소모시켜가지고 온도가 더 높아지지 않고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끓고 있는 물질, 즉 끓어야 되는 물질이 이 끓을 때 필요한 열 에너지를 다른 물질들이 가져가면서 이 끓는 걸 방해를 해.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그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소금물이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 이유 해가지고 나와. 여기 밑에 있는 거 줄거주면 돼. 소금이 물의 기화를 방해하므로 소금물은 물의 끓는 점인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나와. 즉 소금이든 설탕이든 용질이 들어가면 이 용질 입자들이 용매가 끓는 걸 자꾸 방해를 해.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일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소금물의 끓는 온도를 보면은 계속 높아져. 그렇다고 막 이게 막 확 하고 높아지는 그런 건 아닌데, 계속 높아지는 그래프가 제 밑에 소개가 돼 있지. 요런 것들은 왜 그런지도 그 아까 줄 것인데 그 바로 밑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주로 물만 끓어. 소금이나 설탕이 끓을 리가 없거든. 그 얘네들은 얘가 뭔가를 하려면은 좀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만 계속 끓다 보니까 결국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 농도가 높아지면 끓는 점이 더 높아진다. 더 많이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꺼주는데, 그것도 같이 꺼가지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내가 어떤 물질의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을 비교를 해보면 얘가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 어는 점도 하나 더 나와요. 똑같다 이게. 물이 어는 걸 방해를 하니까 소금물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한다라는 게 나오는데, 얘들도 같이 소개가 돼 있어요.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는다라는 게 나와. 요게 바로 이 뭐 가끔씩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 소금을 넣으면 달걀을 삶을 때 간이 되니까 넣는 게 아니냐라는 등신 같은 소리를 하는 애가 있거든. 진짜 무식한 거, 그냥 하늘을 찌르는 듯한 무식함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 이건 뭐다? 소금을 넣게 되면은 물이 100도씨가 아니라 100도씨보다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주기 때문에 달걀에 더 많은 열이 전달이 되니까 달걀이 더 잘 익어.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간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야. 자, 그래서 그게 자 이제 더 높은 온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걸 뭐 소금물에다가 끓이면 껍질이 잘 까지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알겠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라면 끓일 때 뭐 스프 뭐 넣는다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게 틈이 좀 있어. 내가
라면을 한 개, 두 개 끓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뭐 캠핑 같은 걸 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이 먹을 라면을 끓여야 돼. 그러면 라면 개수가 많을 때는 그럴 때는 라면을 넣을 때 틈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스프 분도 먼저 넣고 끓이면은 이제 더 빨리 익는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보통 한 개 끓일 때는 굳이 안 해도 돼. 거기 라면 보면은 항상 조리법이 뒷부에 표시가 돼 있잖아.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면하고 스프 같이 넣으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스프를 먼저 넣든 면을 먼저 넣든 굳이 상관은 없긴 한데 대신 대량으로 끓여야 될 때, 큰 솥에다가 막 대량으로 끓여서 여러 명이 같이 나눠 먹어야 될 때, 이럴 때는 스프를 먼저 넣게 되면은 너도 이제 라면 끓여보면 알아. 스프를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물 끓고 있는 물이 뭔가 더 잘 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게 뭐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고체 액체 혼합물에서 이제 그 얼음 점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겨울철 자동차에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넣는다라는 말이 나와. 이게 이 중학생쯤 되면 사실 학교에서 이 기술 과정이라는 과목 배우지. 이제 기술 과정 배운단 말이야. 거기 기술 과목에서 사실은 일부 소개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빠져버렸어. 뭐가 빠졌냐면은 우리가 내연기관, 즉 내연기관이라는 거는 우리 자동차 있지. 자동차 휘발유, 경유라고 부르는 기름을 넣어서 가는 자동차들을 내연기관이라고 부르거든. 이 내연기관들의 어떤 작동 사이클이 있어. 그거를 예전에는 기술 시간에 배웠었거든. 근데 지금은 싹 빠져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자동차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몰라. 배우질 않으니까. 조금 관심 있는 애들은 그 가끔씩 이렇게 그런 걸 찾아봐가지고 알기도 하는데 대부분 몰라. 특히 학생들은 알 리가 없어. 그쪽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몰라. 근데 이제 남자애들은 좀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쩔 수 없지. 너가 있잖아. 지금은 중학교 1학년 뭐 이런데 너가 이제 앞으로 한 15년? 15년이면은 이제 사회에 진출할 때쯤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출해 있을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잘 보면 이제 중학교 1학년이면은 중학교 1학년 몇 살이더라? 14살인가? 그지? 14살쯤 되잖아. 14살인데 앞으로 이제 중학교 2년 남았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 남았지. 거기다가 이제 대학을 간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인원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뭐 개나 소나 4년제는 가거든. 뭐 서울 지역 아니라도. 그래서 4년 있지. 그 다음에 남자애들은 군대를 또 가야 돼. 그래가지고 군대 한 2년 생각하고 그 다음에 2년만 띡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휴학하는 시기도 있거든. 내가 언제 군대를 간다 그러면은 그 시기 동안을 이렇게 휴학을 하게 되면은 보통 지금은 좀 옛날보다는 짧아졌지만은 한 2년 반 정도는 쉰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군대 가는 시기하고 휴학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같은 것들이 생겨. 그래서 뭐 학원을 다녀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일부 기간 동안 알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것들까지 다 합쳤을 때 그냥 일단 한 10년에서 15년 사이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에 진출할 때쯤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쯤 돼가지고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차를 사가지고 차를 운전하면서 다니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대신 문제는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래. 나는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 몰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어떤 차이들이 나타나느냐. 보통 상당수, 일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상당수 남자애들은 이런 어떤 자동차나 이런 오토바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 안에 냉각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뭔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여자애들은 몰라. 여자애들은 거기에 관심 있는 애들이 진짜 극소수야. 그러다 보니까 몰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고, 냉각수라는 게 왜 들어가야 되느냐는 건데, 이게 엔진, 너 집에 자동차 있잖아, 그지?
부모님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자동차 보면은 너 그거 혹시 자동차 한번 타면은 번호판 무슨 색깔인데? 응? 보통 흰색이지. 흰색이 검은색 글씨로 적혀 있잖아. 그리고 전기 자동차만 파란색에다가 검은색 글씨로 적혀가 있어. 자, 그러면 가끔씩 이 연두색 번호판도 있다. 이거 이제 연두색 번호판도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그냥 놔두고, 자, 이러면 하얀색에 검은색 글씨로 적혀가 있어. 그 말은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내연기관 자동차는 휘발유든 경유든 넣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시동을 처음에 걸면은 부릉 소리가 나지. 그렇게 해가지고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계속 일정 수준의 뭔가 소음과 진동이 계속 들려. 그럼 뭐가 보냐면은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하고 공기를 섞어서 엔진 내부에서 분사를 시킨 다음에, 분사가 무슨 뜻인지 알지? 훅 쏜 다음에 이거를 강한 압력을 가해가지고 순식간에 폭발시키는 거야. 빵빵빵 터뜨리는 거지. 그러면은 이때 빵 터뜨리면서 이때 폭발하는 힘으로 피스톤이라는 게 뭔지 알지? 피스톤, 우리가 그 주사기 피스톤 알잖아. 주사기처럼 생긴 거 안에 보면 이렇게 쭉 누를 때 쓰는 거, 지금 시커먼 고무 들어있는 거 있지?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안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게 들어있단 말이야. 걔를 콱 눌러주게 되면은 이 힘으로 바퀴를 돌리게 돼. 이렇게 해서 차의 엔진에서는 그런 연료의 어떤 연소, 즉 폭발에 의해서 생성되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바퀴를 돌리는 거거든. 그러면 엔진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난다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열은 엔진이 금속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열이 잘 전달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엔진이 아무리 금속이고 열을 좀 전달을 해가지고 외부로 빼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그게 한 번 땅 터지고 마는 게 아니라 시동이 걸려 있는 동안 계속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해. 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거든. 그럼 그걸 식혀야 돼. 식혀야 되니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동차 엔진에는 엔진을 만드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내부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 홈을 싹 파가지고 거기로 냉각수라고 부르는 물이 흐르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겉에서는 안 보여. 엔진의 내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냉각수가 막 흘러가지고 엔진을 식혀. 그러면은 냉각수가 아무리 흐른다 하더라도 냉각수도 나중에 뜨거워지잖아.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자동차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뚜껑 열리지. 그럼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본네트라고 한다. 그 본네트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은 앞에도 달려있고 뒤에도 달려있잖아. 보통 그렇지, 그지? 그럼 앞에 달려있는 번호판 바로 위를 보면은 그릴이라고 부르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이렇게 격자 무늬로 돼 있는 구조물이 있어. 알지? 몰라? 나중에 모르겠으면 봐봐. 그냥 이렇게 걸어갈 때 지나가는 차들 한번 봐봐. 앞쪽에 있는 그 번호판 바로 윗부분은 요게 뭐 때에 따라서는 사각형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반원 모양도 있고 아니면 뭐 다양한 모양으로 그 위에 격자 무늬로 뭔가 만들어진 플라스틱 구조물이 있어. 요 구조물을 나중에 집에 가서 있잖아. 아파트 살고 있으면 그냥 주차장 같은 거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살짝 한번 봐봐. 그럼 그 안쪽에 뭐가 있냐면은 금속으로 돼 있는 어떤 얇은 판때기 같은 게 쫙 연결돼 있는 이런 구조물이 하나가 있거든.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뜨거워진 냉각수가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가면 이 자동차가 달리는 과정에서 그쪽으로는 외부에 공기가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거든. 그러면은 외부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 뜨거워진 냉각수가 거기를 뺑뺑뺑뺑 지나면서 통과를 한단 말이야. 그게 식히는 거야. 식혀줘. 싹 식히면은 그 냉각수가 다시 엔진으로 들어가서 엔진을 또 다시 식혀주고 또 뜨거워진 냉각수는 앞으로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순환시키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혀주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 뭐냐면 우리는 겨울이 되면 물이 얼어. 자, 물이 얼 때 물은 얼면 부피가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커지지. 커져버려. 그러면은 얘가 물이 그냥 외부와 연결된 상태에서 뭔가가 있으면은 그냥 그 부분만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되는데 냉각수는 엔진 내부에 갇혀 있단 말이야. 갇혀 있는 상태에서 얼어버리면 물이 팽창하면서 엔진에 금이 가. 이게 어쩔 수 없다. 금이 가게 돼. 그러면은 이제 엔진을 작동시키거나 또는 운행을 할 때 어떻게 돼? 금이 간 사이 그 사이로 냉각수가 새버리는 거야. 물이 새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엔진을 냉각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어떻게 돼? 엔진이 녹아내리거나
불이 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 부동액이라고 부르는 걸 같이 첨가를 해가지고 과거에는 쓰게끔 만들어져 있었어.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지금은 일정 비율로 그냥 물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곳 자체도 금속이기 때문에 문제는 금속과 물이 반응을 하면 녹이 쓸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녹이 쓸지 말라는 어떤 여러 가지 물질들도 같이 첨가된 형태의 부동액을 따로 팔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물을 얼마 넣고 부동액을 얼마 넣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넣기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그걸 넣어주게 되면은 냉각도 시키면서 겨울에는 얼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자동차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이것도 한 번 넣는다고 해가지고 차를 계속 탈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이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교환을 해주거나 충전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자동차 수리하는데 이런 데 가면은 자기가 이제 뭘 교환할 주기가 됐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뭐 교환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교환 안 하거든.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리 얘가 잘 순환하고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열을 많이 받잖아. 열을 많이 받으면 얘가 기화를 해. 증발을 해서 조금씩 빠져나가거든. 그럼 양이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얘도 열을 받았다 식었다 열을 받았다 식었다 하면은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얘가 원래 해야 되는 그 역할 자체를 조금씩 기능을 잃어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걸 안 하면 이제 나중에 엔진에 무리가 가거나 아니면 어딘가가 막혀버리거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크게 생겨.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나중에 차를 내가 운전을 한다 그러면 운전면허만 딱 땄다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차를 운전을 할 때는 차에 소모품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주기적으로 뭔가를 갈아주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진짜 망하는 거야. 그건 나중에 겪어봐야 알아. 그리고 자기가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면 겪을 일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진짜 모르면 너무 자주 겪거나 차를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차가 그냥 시동이 꺼져버리고 이런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은 아줌마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 왜? 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차는 그냥 처음 사면은 운전만 하면 되는 줄 알거든. 그러다 보면은 소모품 교체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수리비가 차값만큼 나오는 경우도 있어. 하여튼 좀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난다. 자, 그리고 염화칼슘, 여기서는 거제도는 사실 좀 보기가 힘든 부분인데 눈이 오거나 이러면은 도로에다 확 뿌려. 그러면은 이 염화칼슘은 물에 좀 잘 녹거든. 그리고 얘를 확 뿌려주게 되면은 얘가 조금이라도 녹아 들어가게 되면은 열이 발생을 해. 얘 희한하게 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하면서 또 눈이 녹잖아. 그러면은 얘가 들어가가지고 녹은 눈 자체가 혼합물이 되면서 어느 점 자체를 낮춰버려. 그거 나와 있잖아. 소금물이 어느 점 낮아지는 거 나와 있지.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하 마이너스 2도씨야. 마이너스 2도씨면은 눈이 내리면 안 녹거든. 근데 염화칼슘 확 뿌려버리면 녹는 점이 마이너스 6도씨, 마이너스 8도씨 내려가. 그러면은 녹는 점이 마이너스 8도씨면은 지금 온도인 마이너스 2도씨는 녹는 점보다 높아. 그러면 어떻게 돼? 녹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로에 쌓인 눈을 녹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염화칼슘 뿌리는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물질의 특성 한번 쭉 봤어. 자, 그리고 69페이지는 이제 숙제로 좀 해주면 되고 70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볼 텐데 70페이지에는 이제 끓는 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처음에 끓는 점 정의가 나오거든. 줄을 하나 꺼줘야 된다 이걸.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이걸 끓는 점이라고 부르고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야. 그래서 너희가 물질의 특성인 끓는 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수치는 딱 한 개밖에 없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그게 끝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과학학원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떤 걸 좀 더 해볼 생각이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에탄올 나와있다 여기 78도씨. 에탄올 안 해. 에탄올 78도씨. 이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긴 한데
나중에 뭘 하다 보면은 에탄올에 끓는 점이 물보다 낮다라는 걸 좀 활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이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는다. 자, 그리고 물질 특성이다 보니까 양이 달라져도 똑같아.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거는 종이컵에 있는 정도의 물이 끓는 것도 100도씨지만 가마솥에 있는 물이 끓는 것도 100도씨야. 그러니까는 얘는 양이 달라져도 똑같은 값을 가져.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면 그래프 조금 뭐 A, B, C, D 막 섞인 게 나오거든. 그 오른쪽에 봐봐 빨리. 그래프 하나 섞인 게 나오는데 요거 바로 보고 같은 물질 바로 찾아야 돼. 바로 보일 거야. 뭐가 같은 물질이야? B하고 C가 같은 물질이야. 뭐 보고 할 수 있다? 액체 물질을 가열하고 있으니까 얘 두 개는 끓는 점이 같은 거야. 그럼 뭐만 다르냐? 양이 달랐거나 가열할 때 글루코스 세기가 달랐거나 그거밖에 없어. 자, 그리고 그 본문 2번 있지. 여기 동그라미 할 게 있는데, 자, 이 형광펜으로 잘 동그라미 해줘야 된다. 이거 나중에 많이 나온다 이거.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 하는데 보면은 제목줄에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동그라미 하고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또 동그라미 해줘야 돼. 요거 나중에 문제에서 많이 소개가 될 거고 이 내용은 특목고 지원하는 애들이 여기는 몇 명이나 될지 몰라. 나중에 한 명도 없고 다 없어질 수도 있는데 특목고 지원할 때는 이 내용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끓는 점과 압력, 외부 압력이 서로 좀 이렇게 이게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것도 증가하는. 이거 그렇다고 비례 관계 아니다. 여기지 비례한다는 아니다. 비례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 자, 이런 관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 대표적인 예는 압력솥이야. 압력솥이 집에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압력솥이 뭐지 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과거에는 사실 압력솥은 웬만한 집에 다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압력솥이 없는 집들이 꽤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압력솥이 뭔지 모르는 애들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야. 압력솥은 집에 만약에 솥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전기밥솥은 다 있어. 없는 집 없거든. 전기밥솥은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전기밥솥하고는 좀 외형도 좀 다르게 생겼다 얘. 전기밥솥은 대체로 원통형 구조를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원통형이 아니라 약간 뭔가 좀 앞으로 약간 툭 튀어나온 형태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위에 잠금 장치만 살짝 돌리면은 뚜껑이 90도로 열리게끔 돼 있는 그런 전기밥솥 알지? 집에 있잖아.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진짜 많이 반성해야 돼. 내가 집에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거든. 그런 애들은 나중에 그냥 이 학원은 그냥 접으면 돼. 왜 집에 뭔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애들은 주변에 뭔가 일어나는 일들에도 관심이 없거든. 그러면 관심이 없다라는 건 뭔가를 탐구하거나 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거나 하는 일들이 없다라는 거야. 그런 애들은 여기서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여기서 뭘 한다고 그런 능력이 길러지지도 않아. 그걸 그 전부터 해오던 애들이 여기서 이제 왜 그랬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가는 거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이거 보라 그러면은 그냥 선생님이 보라 그러니까 보는 거지 나중에 기억도 안 해. 그런 애들은. 그래서 웬만하면 난 내가 어떤 성향에 속하는지를 한번 보고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싶으면은 그냥 다른 쪽으로 길을 찾아야 돼. 여기하고는 안 맞는 길이야. 그래서 압력밥솥, 전기밥솥 하는데 집에 전기밥솥 어떻게 하면 뚜껑이 열리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열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열리는지 이런 것들 별거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잘 보면 있잖아. 내가 밥을 풀 때도 보면은 주걱으로 퍼잖아. 근데 이 주걱도 보면 있잖아. 웬만한 주걱들이 전부 다 밋밋하게 생겨있는 주걱이 아니라 뭔가 오돌토돌하게 돼 있어. 하나같이 오돌토돌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왜 그런지 뭐 신경을 안 써. 그냥 주걱으로 바꿔가지고 처먹기 바쁜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주변을 좀 관심 있게 본다면은 우리 집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보게 돼. 그래서
압력밥솥은 그냥 가스레인지에다가 쓰는 압력밥솥도 있고 전기를 꽂아서 쓰는 압력밥솥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스레인지 올리는 거야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전기밥솥은 뚜껑이 90도로 열리고 말아. 그런데 압력밥솥은 뚜껑이 분리가 돼. 이게 차이야. 뚜껑 자체가 아예 분리가 돼. 그래서 뚜껑이 분리가 돼서 내용물을 꺼내려면 뚜껑을 빼내야 돼. 얘는. 그래서 뚜껑을 90도로 열고 그런 개념이 아니야 얘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바로 차이가 나.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형태로 구조가 생겼느냐 하는 건데 압력솥이지. 압력솥이니까 내부에 강한 압력을 만든다는 뜻인 거야. 강한 압력을 만들려면 솥 자체가 그 압력을 버텨야 돼. 버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그걸 갖다가 다른 곳으로 있잖아. 내부에 있는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않거나 내부에 있는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밀봉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다? 뚜껑도 금속으로, 몸체도 금속으로 돼 있고, 이가 딱 맞물려야지 딱 잠기게끔 돼 있고, 또 이가 딱 내부에 있는 압력이 완전히 빠져야, 외부와 같아져야 뚜껑이 딱 열리게끔 돼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거든. 그래서 그게 딱 차이가 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럼 왜 쓰느냐 하는 건데, 내부에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다 약 120도씨 이런 데서 끓어.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하면 내용물, 즉 안에 있는 음식이 빨리 익어. 또는 찜 요리 같은 걸 하면은 그냥 냄비에 끓이는 거, 그냥 솥에다 끓이는 거하고 요 압력솥을 쓰는 거하고 똑같은 시간 동안 하면 얘가 더 잘 익어. 그래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나온다. 깊은 바다 속에 화산이 폭발해도 바닷물은 끓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해. 수압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 수압은 생각보다 강력하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공기 중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1기압이라고 불러. 그런데 물은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더 증가를 해. 그러면은 화산 폭발은 보통 물 뭐 10m, 20m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백 미터나 아니면은 킬로미터 단위 깊이에서 일어나. 그러면은 그때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작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물이 끓질 않는다. 그 뜨거운 데도. 너 용암의 온도가 몇 도씨인지는 알고 있어? 혹시 알고 있나? 용암 온도가 몇 도씨인지 알아? 안 배우나 이거? 용암 온도가 몇 도씨쯤 되는지? 몰라? 하여튼 뭐 이런 거는 뭐 신경도 안 쓰더라고 보니까. 용암 온도라고 해가지고 뭐 하면 돼? 네이버에다가 검색만 하면 바로 나와. 마그마 온도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검색할 거 생각을 안 하고 용암이 무슨 천하무적의 다 녹이는 물질이라고 착각하는 병신들이 진짜 많거든. 이렇게 싹 쓸어버려야 돼. 그런 애들은 필요가 없어. 용암은 생각보다 온도가 낮아. 막 돌멩이가 녹아가지고 뭐 벌겋게 변해있는데 엄청 높을 것 같잖아. 이게 1000도씨가 될까 말까해. 1000도씨면 높은 거 아니야? 너 촛불의 온도 있지? 촛불 켜놓은 거. 그 촛불 켜놓은 게 그게 1500도씨다. 알고 있냐? 촛불 켜놓은 게 그게 1500도씨야. 생일날 이제 촛불 하나 딱 켜가지고 있잖아. 내가 생일 축하면 노래 부르면서 훅 끌 때 그 촛불의 온도가 1500도씨야. 그런데 용암의 온도가 몇 도씨라고? 1000도씨가 채 되질 않아. 그런데 무슨 용암이 무슨 대부분 뭘 막 녹여내는 그런 대단한 물질이라고 착각하는 병신들이 주변에 널렸다는 거야. 왜? 지가 혼자서 상상하는 거야. 정확한 팩트, 즉 정확한 정보를 얻을 생각은 안 하고 지 혼자서 망상 상상을 해가지고 갖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 그걸 오랫동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걸 현실이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정신병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 주변에 진짜 널린 게 그런 애들이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내가 용암이 몇 도씨일까? 그럼 뭐 하면 돼? 휴대폰은 거의 24시간 들고 있잖아. 그럼 그냥 용암 온도라고 있잖아. 네이버도 구글이 한 번만 쳐보면 돼. 그럼 바로 나와. 그래서 이게 물이 100도씨에서 끓긴 하지만은 얘가 수압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 밑에 뭐 용암이 기어나와. 그러면 물이 닿으면 물이 당연히 끓어야 되겠지. 그런데 수압이 뭐 1기압, 2기압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수십 기압에서 수백 기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 끓어. 끓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뜨거운 물만 막 분출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겨. 자, 그리고 이번에는 외부 압력이 낮아지는 일에 대해서 나와.
그래서 높은 산에서 밥을 한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요거는 경험하기가 좀 힘들어. 높은 산에서 밥을 한다? 산에서 밥하는 게 불법이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 대신에 이런 건 있어. 뭐냐면은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는 나와. 뭐가 나오냐면은 물을 끓이는 게 아니라 물을 끓이긴 해. 그러니까는 어떤 곳에서 하냐면은 저기 그 에베레스트 이런 거 등반하는 사람들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산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고산병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목적으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어떤 음료 같은 걸 마시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이 물을 끓이는데 이 물을 끓여도 몇 도씨 정도에서 끓어버리냐면은 70도씨에서 80도씨 사이에서 끓어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차 한 잔 마시기도 조금 힘든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걸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거든.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높은 산을 올라가면 공기 양이 희박해지니까 당연히 기압은 낮아지고, 그래서 물이 빨리 끓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문제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와. 감압 용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통에다가 막 물을 끓인 물을 부어.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열을 가하고 있지 않으니까 끓진 않거든. 이때 이제 뚜껑 쪽에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걸로 있잖아, 펌프로 공기를 빼내면 다시 끓기 시작해. 그렇다고 이게 무슨 100도씨에서 끓고 그런 거 아니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끓는데 뭐 때문에 끓는다? 내부의 공기를 빼내버리니까 압력이 낮아져가지고 끓는 점도 같이 낮아지니까 낮은 온도에서 또 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실험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 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찬물로 물 끓이기. 요게 똑같은 거야. 둥근 플라스크에다가 물 넣고 끓여. 그래가지고 앙크로니프를 탁 치우면은 이게 끓던 거 멈추거든. 너희 가스레인지에다가 냄비 올려가지고 물 끓이다가 가스불 딱 끄면 어떻게 돼? 멈추지. 그 상태로 고무마개로 막은 다음에 거꾸로 엎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찬물을 부으면 플라스크 내부에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 차가워지니까 그럼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다시 부글부글 끓어. 그렇다고 이게 뭐 100도씨고 그런 건 아니다. 얘가 100도씨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끓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를 봤는데, 끓는 점이 왜 물질의 특성인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 줄 건데 그 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끓는 점이 물질에 따라 다른 이유 그래가지고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에 인력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지. 요건 나중에 배울 거야. 이미 배웠거나. 인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들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같질 않아. 물질마다 다 달라. 큰 녀석이 있고 작은 녀석이 있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 때문에 얘네들은 끓는 점이 다르다. 그 인력을 어떻게든 없애고 얘네들이 기체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다른 거야. 자, 그리고 70페이지에 본문 제일 밑에 녹는 점, 어는 점 나오는데 요거는 정의만 줄 거 줘도 돼. 녹는 점은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어는 점은 액체 물질이 어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한다. 그러면서 그래프가 하나 소개가 돼 있는데, 이 그래프는 있잖아, 조금만 보면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래프야. 고체를 가열을 해. 그러면은 일정한 구간이 먼저 나타나는데, 이때는 순식간에 액체로 짠 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녹아. 녹는 데는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 같이 있거든. 그래서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체가 다 사라지면 액체로 변하면서 온도가 높아졌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 다시 냉각을 시킨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냉각을 시키니까 이번에는 어느 점에서 서서히 고체가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액체와 고체가 공존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고체로 변해서 이제 온도가 더 내려가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놨거든.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푸는 애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요렇게 나중에 오른쪽에도 비슷한 그림 나오는데, 이걸 가나다라 이렇게 피워놓고 가나다라에서 물질의 상태, 즉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를 써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꼭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식으로 막 쓰는 애들이 있어. 진짜 멍청한 애들.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많아,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잖아, 얘는 기체 상태가 없어, 이 그래프에는. 그런데 기체를 적고 있는 중심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거야. 난 진짜 이런 문제를 틀리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주고 상온이라고 부르는 거 보통 25도씨를 얘기를 하거든. 상온에서는 얘가 무슨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와.
그게 71페이지에도 제일 마지막에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A, B, C를 주고 녹는 점, 끓는 점을 주고 25도C일 때 얘는 무슨 상태로 있냐, 기체로 있냐, 액체로 있냐, 고체로 있냐 이런 걸 찾아라는 문제가 나와. 요거를 어려워서 못 풀겠다 하는 애가 있어. 걔는 그냥 나가야겠지.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거는 진짜 상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72페이지에도 있잖아. 유제 문제로 한 3개가 또 나와. 의외로 진짜 간단한 문제인데도 이걸 못 푸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 좀 더 해보고 감을 잡아 이러면서 이런 것으로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숫자만 나오면 포기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난 이걸 못 푸는 게 이해가 잘 안 돼. 왜 이거를 못 푸는가에 대해서. 하여튼 그래서 너도 한번 해봐. 그래서 이게 요거를 갖다가 내가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구나를 알면 되는 거고, 이게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나는 과학 쪽하고는 맞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69페이지부터 해가지고 했었다 그러지. 그래서 어디까지냐? 76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자 숙제를 해줘야 되고 시간이 애매하게 조금 남았어. 그래서 69페이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지금 좀 해주면 돼. 지금 69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유제 문제도 해야 된다 이겠지. 72페이지 꼭 보면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서술형 문제 간단하게 적으면 되는 걸 갖다가 꼭 비워놓는 애들이 있어. 그래.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나는 공부할 생각 없이 찍어서 왔다라는 걸 그냥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 자, 나머지는 숙제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해보자.